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끌려 그 길 위에 버려지는 일이죠. 오늘의 주인공, 72의 강말순 여사님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외아들을 교수로 키워낸 그야말로 강철 같은 어머니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생애 가장 화려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웬일로 온천 여행을 가자며 먼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며느리 미진도 싹싹하게 새 옷까지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야 자식 덕을 좀 보는구나. 하지만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예고하듯 거칠기만 합니다.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머니, 가방은 무거우니까 여기 두시고 핸드폰도 두고 내리세요. 제가 충전해 둘게요. 며느리의 친절한 손길이 말순의 핸드폰과 가방을 가져갑니다. 말순은 그저 고맙다는 듯 웃으며 빗물 튀는 보도블록 위를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손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고 나온 말순의 눈앞에 펼쳐진 건 텅 빈 주차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흰색 SUV가 서 있던 자리에는 고인 빗물만이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주차 자리를 옮긴 줄 알았습니다. 말순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젖은 신발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미진아 어디 있니? 차를 어디다 댔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빗물은 말순의 새 옷을 무겁게 적셨고 차가운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듭니다. 핸드폰은 차 안에 있고 지갑은 며느리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젖은 손수건 한 장과 자식이 금방 돌아올 거라는 덧없는 믿음뿐이었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화려한 새 옷은 젖어서 볼품없이 몸에 달라붙었고 시장통에서 호령하던 강인한 여장부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유기견처럼 말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구만 바라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자기야, 저 할머니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네. 설마. 쉿, 들리겠어. 요새 저런 일 많잖아. 현대판 고려장 같은 거. 고려장. 그 단어가 빗물에 섞여 말순의 귓가에 박힙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말순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현우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살갑던 며느리, 핸드폰을 맡기라던 그 집요한 친절,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슬쩍 비쳤던 아파트명의 이야기까지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주차장은 더욱 쓸쓸합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버린 것은 실수도 사고도 아닌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 당한 배신, 그 처절한 비참함이 분노로 변하려던 찰나 차가운 빗줄기를 가르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말순의 눈앞을 비춥니다. 남자는 말순을 보더니 깜짝 놀라 우산을 내던지듯 달려옵니다. 그는 말순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단골 학생이자 지금은 번듯한 법무사가 된 정대호였습니다. 아니, 말순 어르신,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이 빗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신 겁니까? 대호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생선 괴짝을 나르던 그 시절의 서슬 퍼런 눈빛으로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법무사 자네, 나 좀 도와줘야겠어.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 죄지. 그치?
아들이 버린 건 노모의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바친 희생과 사랑을 모욕한 것입니다. 빗속에서 일어선 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과연 말순은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어떤 서류의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따뜻한 히터바람이 차 안에 퍼지지만 말순의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강말순은 죽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한 명의 인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시대는 오늘 이 빗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말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고개를 들고 반격을 준비하거나. 덕평 휴게소의 빗속에서 구조된 강말순 여사님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아들의 따뜻한 거실이 아닙니다.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법무사 정대호의 사무실입니다. 대호는 말순의 연락처를 복구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져가 버린 핸드폰 대신 말순의 명의로 새 기기를 개통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왔죠. 잠시 후 대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화면에 뜬 건 어머니의 실종을 걱정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겠습니다. 이건 아드님이 며느님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대호가 복구된 메신저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말순이 휴게소 화장실에 간 그 시각,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진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지갑이랑 폰 다 챙겼지? 지금 출발한다. 뒤보지 마. 오빠, 근데 안방 장롱 밑에 있던 그 인감 도장, 그거 가짜 아니야? 아까 확인해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던데. 설마 노인네가 그렇게 치밀하겠어? 일단 집에 도착하는 대로 서류 다시 뒤져보자. 그 집만 담보 잡으면 우리 사업 자금은 해결되는 거야. 말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에게 온 최신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인감도장 따로 숨겨둔 거 있어? 장롱 밑에 있는 거 말고 진짜 도장 어디 있어? 라는 독촉뿐이었죠. 어머니가 비오는 휴게소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지, 길을 잃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말순이라는 존재는 그저 강남 아파트라는 보물상자를 열기 위한 귀찮은 열쇠에 불과했던 겁니다. 대우는 말순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말순의 인감을 위조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쓰려 시도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치매 안심센터에 말순을 등록시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셨네요. 아드님 부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으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생선 가시를 발라 아들밥 위에 얹어주던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순은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엔 서늘한 이성이 돋아났습니다. 말순은 잘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괴물을 비추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대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 법무사 자네, 내 시장 단골이었을 때 내가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그럼요. 독종, 강여사 아니셨습니까?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시는. 그래, 나 독종이야. 내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도둑질하게 두진 않아. 그놈들이 노리는 그 집,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야. 말순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당장 팔아줘.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상관없네. 아들 부부가 눈치채기 전에 흔적도 없이 현금으로 바꿔줘.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팔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으실 텐데요. 돌아갈 곳? 나를 버린 놈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지. 집인가?
내 인생 마지막 여행 자금으로 쓸 거니까 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게 진행해. 그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는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배신감은 냉정함으로 승화되었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 대신 법적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대호의 도움으로 아들 몰래 처분할 매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장통에서 다져진 그녀의 인맥과 대호의 치밀한 법적 설계가 만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법무사, 고맙네. 이제 시작이야.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쫓아낼 놈들이 있거든. 말순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빗속의 휴게소에 버리고 돌아온 지 단 하루.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진의 얼굴 어디에도 죄책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안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노모가 사라진 거실에는 고급 디퓨저 향기가 진동합니다. 오빠, 여기 벽지 좀 봐. 드디어 이 칙칙한 꽃무늬 벽지를 다 뜯어내네. 거실은 대리석으로 깔고 어머니 쓰시던 안방은 내 드레스룸으로 꾸밀 거야. 이탈리아 수입산으로 바꾸면 대박이겠지? 어머님 안 계시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게 진작 좀 이렇게 할걸. 도장만 찾으면 바로 대출 실행이니까 조금만 참자고. 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집을 지키려는 자식과 그 집을 지워버리려는 어머니. 어머니를 버린 곳은 덕평 휴게소.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폰도 지갑도 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들은 어머니가 노숙자가 되거나 운이 나쁘면 무연고자로 보호시설에 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앞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말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을 함께한 시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아들놈이 집 수리를 한다고 짐을 다 빼란다는 서글픈 거짓말을 뱉으며 말순은 자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말순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한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낡은 가구와 짐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지? 교수 아들이 효도한다더니 왜 갑자기 짐을 빼래? 응, 이제 큰 집 다 필요 없어서 그래.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애들 눈치 안 보고. 말순은 짐을 싸면서도 아파트 구석구석에 숨겨둔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그렇게 찾던 진짜 인감도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대우는 옆에서 계속해서 매수자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급매로 나온 강남 아파트.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계약은 이미 새벽에 체결되었습니다. 부부는 신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지 24시간도 안 돼요. 그들은 벌써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살 쇼핑 리스트를 채워가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층에 멈췄을 때 부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머, 뭐야? 당신들 누구야? 우리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봐요. 이거 우리 집 짐인데 왜 함부로 손을 대? 인테리어 업자 벌써 온 거야? 인부들 사이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법무사 정대우입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현우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이현우 씨, 김미진 씨, 소란 피우지 마시죠. 이 집 주인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바뀌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집이야.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데 집을 팔아? 어머니요. 아, 휴게소에 두고 오신 그 어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게소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현우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비밀스럽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범죄가 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도어락은 날카로운 경고음만 내뱉으며 열리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오빠, 이거 꿈이지?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강말순 여사님은 본인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한 새 주인분은 오늘 즉시 입주를 원하셨고요. 자, 여기 명도 소송장입니다. 아드님 짐은 여기 복도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처분됐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보금자리를 통째로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새 옷을 사입히고 따뜻한 말로 유혹해 어머니를 버렸던 그 대가가 이렇게 빨리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던 어머니도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버려진 건 부모를 짐짝 취급했던 그들 자신이었죠. 복도의 찬 공기가 그들의 살결을 파고듭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말순이 느꼈던 그 시린 추위가 이제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아파트라며 호령하던 현우와 미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짐짝이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하지만 그 1초가 그들의 인생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문 열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내 집이라고. 정대호, 너 이 자식 당장 안 나와?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짜?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정대호 법무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있죠. 현우는 대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지만 대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현우 교수님, 채통 좀 지키시죠. 이 집의 새로운 매수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이 집에 발을 들일 권리가 전혀 없는 무단 점유자일 뿐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우와 미진은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찰나의 환상이었죠. 집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머니 말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매수한 새로운 집 주인이었죠. 말순은 더 이상 빗물에 젖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에 그 서슬 퍼런 눈빛, 단단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표정.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새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짐 정리는 다 끝났으니 이제 편히 입주하세요. 저기 있는 저 쓰레기들은 곧 치워질 겁니다. 쓰레기. 말순이 가리킨 것은 복도에 나뒹구는 아들 부부의 옷가지와 골프채, 그리고 바로 아들 부부 자신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바닥을 기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이 집 팔면 우리 갈 데 없어. 하지만 말수는 차갑게 발을 뺍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그 무른 가슴은 이미 휴게소의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아들의 얼굴 앞에 던집니다. 그것은 재산 신탁 계약서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통고서였습니다. 말수는 아파트를 판 대금 전액을 이미 금융기관에 신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며 그 원금에는 아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한 법적 장치를 걸어 잠근 것이죠. 심지어 과거의 아들 유학 자금으로 보태주었던 돈까지.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였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가 아닌 가장 무서운 채권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우야, 여 교수지. 법도 잘 알 텐데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줄 재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단다. 내 집 판도는 내가 다 쓸 거야. 죽을 때까지 아주 호화롭게. 너희한테 줄 건 이 서류 한 장뿐이다.
미진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릅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냐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순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말순은 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에서 아들이 울며 불며 이름을 부르고 며느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지만 말순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말순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함이자 해방감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드님 전화는 영구 차단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 오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법무사, 자네 덕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네. 고맙네 정말로. 말순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들이 교수라는 타이틀로 누리던 모든 풍요가 자신의 생선 비린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집이 팔린 사실을 확인한 은행에서는 현우의 대출 상환 독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갈 곳 없는 부부는 당장 오늘 밤 머물 모텔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 서로를 탓하며 싸우게 되겠죠. 그것이 말순이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말순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그곳은 아들의 집도 시장통도 아닙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오직 강말순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장소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판 돈은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연금이 되었고 말순은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장화가 아닌 흙 묻은 가든인 휴지를 신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순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신만의 왕국입니다. 아들의 교수직을 위해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포기했던 사소한 평화들이 이곳에선 매일 아침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비겁한 엔진 소리. 말순은 물을 주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대호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들 부부가 흥신소까지 동원해 이곳을 찾아냈다는 사실을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 불과 몇 달 만입니다. 교수직은 품위 손상과 빚 독촉으로 위태롭고 며느리는 화려한 명품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이곳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말순의 여유로운 모습에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비겁한 가면을 꺼내듭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리 정말 죽게 생겼어. 월세방 보증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은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같이 서울로 가요네. 아들 부부의 쏟아지는 구걸 섞인 외침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연민도 담기지 않은 무채색의 눈동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자식의 손을 잡았겠지만 지금의 말순은 그저 차분하게 수전의 밸브를 잠글 뿐입니다. 현우야,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온천 여행 가신 셈 치고 좋은데 정착하시라고. 나 정착 잘했다. 공기도 좋고 바닷바람도 너무 좋구나. 엄마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 아들. 내 아들 현우는 그날 휴게소에서 죽었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는지 아니면 너희가 타고 간 차 바퀴에 깔렸는지. 여긴 이제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말순의 뒤편으로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진입합니다. 대호가 미리 조치해둔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에 따른 출동이었습니다. 현우와 미진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피보다 진한 건 돈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이제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이현우 씨, 김미진 씨, 법원 명령 위반입니다. 즉시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말순은 다시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자식을 도려낸 자리는 흉터로 남겠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 동생들과 대호에게 보내는 작은 성의이자 자신의 사후에 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될 유산 대신 누군가의 희망이 될 유산을 택한 것이죠.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비가 아닙니다. 마당의 꽃들을 적시고 대지를 숨쉬게 하는 생명의 비입니다. 말수는 창틀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래전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전에 강말순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부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수는 증명했습니다. 노후는 자식의 효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단호한 결단과 법적 권리가 지켜준다는 것을요. 주름진 눈가에 어린 것은 슬픔이 아닌 비로소 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만난 그 지독했던 휴게소. 말수는 그곳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휴게소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부턴 진짜 내 여행이다. 말순의 나직한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집니다. 그녀가 마시는 차의 온기가 화면 가득 퍼지며 길었던 복수와 해방의 대서사시가 막을 내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거절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인간으로 지켜내는 법입니다. 강말순 여사님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